5개월이었어요. 남편 때문에 울면서 회사 다녔네요. 이왕 그렇게 사고 친 거 제대로 해보라고 했더니 인테리어 하게 돈 좀 달라고 하더군요. 기가 막혔습니다. 그렇게 3천만 원 대출받아 남편은 시어머니랑 같이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. 남편이 젊은 감성으로 가게를 꾸며 재오픈하니 사람들이 많이 몰리긴 하더라고요. 그렇게 첫 달은 매출 1,500만 원에 순수익 600만 원 정도로 마무리 지었습니다. 남편이랑 어머님이 손잡고 방방 뛰면서 이제 부자 될 일만 남았다고 환호성 지르더군요. 그렇게 남편은 하루 종일 가게에 있느라 저는 임신 기간 동안 남편의 케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. 저 혼자 밥 챙겨 먹고, 저 혼자 잠들고, 저 혼자 일어나 회사 다녔어요. 너무 서러웠지만 그래도 다 같이 잘 되기 위함이니 견디고 견뎠네요.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저를 많이 안쓰러워 하셨고 철없는 사위에게 한 소리 하고 싶었지만 이제 애 아빠도 되는 마당에 긁어 부스럼 만들 일이 뭐가 있을까 싶어서 참으셨다고 해요. 그렇게 장사라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엔 어머님이 사고를 치셨습니다. 아들이랑 같이 하는 장사가 잘 되니 이기세모라 사업 제대로 확장하자며 그 바로 옆 상가까지 계약하셨다고 하더군요. 남편도 처음엔 놀랐지만 엄마가 다 뜻이 있어서 그랬을 거라며 제가 혹시라도 불만 갖지 못하도록 설탕 발린 말로 저를 설득했어요. 그렇게 몇 달간 그나마 벌었던 돈마저 까먹고 이제 새로 계약한 상가 보증금까지 내야 하니 또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. 저는 이미 만삭이고 이제 아이 태어나면 정신이 없을 텐데 이 와중에 대책 없이 대뜸 가게부터 계약해버린 어머님이 너무 미웠어요. 어머님은 저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돈돈거리며 이제부터 우리 팔자 제대로 피는 거다. 진작 아들이랑 동업할 걸 그랬다. 하시며 좋아하셨고 그 옆에서 남편도 해볼쭉 하더군요.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가 새 가게에 매달려 사는 동안 출산일은 다가왔고 그렇게 아이를 낳았습니다. 남편은 바쁘다며 애 출산 당일에만 얼굴 비추고 그 다음날부터는 시무랑 또 가게 가 있더군요. 어머님 혼자 일하는 게 죄송스럽다면서요. 그런 저를 엄마가 안쓰러워하며 조리 도와주셨고 친정아빠는 제가 돈이 별로 없어 아기용품도 제대로 사지 않는 걸 보고 마음 아파하며 1,000만 원을 주셨습니다. 아이 유모차며 카시트도 다 중고로 구입하려 했는데 친정 부모님 덕분에 좋은 걸로 사게 되었어요. 남편도 처음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니 나중에는 그 돈도 탐내더군요. 친정에서 주신 돈 얼마나 남았어? 당신도 육아휴직 쓰니 우리가 돈이 별로 없네. 혹시 그 돈 생활비에 좀 보태줄 수 있어? 엄마 빚도 빨리 갚아드려야 하고. 무슨 소리야. 아이 물건 사라고 주신 돈이야. 앞으로 아이한테 큰 돈 들어갈 때마다 요긴하게 쓸 돈이라고. 그런 게 어딨어. 돈은 그냥 돈인 거지. 지금 당장 우리 가게 월세부터 내야 나중에 애 물건도 살 수 있을 것 아니야. 월세부터 내자니? 이번 달 매출 잘 안 나왔어? 아, 그게... 남편이 고개를 숙이며 가게 얘기를 안 하려 하더군요. 이상한 마음에 붙잡고 캐물으니 오픈빨이 끝나서 장사가 잘 안 된다고 울상이더군요. 그러게 무턱대고 가게 확장부터 하면 어떻게 하냐고 화를 냈더니 남편이 우리 엄마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라고. 너 엄마랑 나 무시해? 라고 하며 화를 내더라고요. 아마 가게도 잘 안 되니 더 예민해졌던 것 같아요. 저는 저대로 아기 키우며 독박 육아하고 있는데 밖에 나가 시어머니랑 길바닥에 돈을 버리고 있는 남편이 너무 미웠습니다. 그래서 그때 통장 오픈을 좀 해보자고 했더니 남편이 자기를 못 믿냐며 방방 뛰더군요. 절대 안 보여줄 기세라 마음이 너무 착잡했습니다. 애 낳으면 도와줄 것처럼 굴던 시어머니도 가게 핑계로 아예 연락도 안 하시고 그리 원하시던 손자가 아닌 딸이라 실망하신 건지 관심도 없으셨어요.
게다가 뭔 놈의 돈이 자꾸 가게에 들어가는지 버는 돈에 비해 나가는 돈이 더 많은 듯 보였습니다. 그 정도 되니 제가 따로 모아둔 돈으로 아이 분유 사고 생활비 해서 쓸 수밖에 없었고,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아이의 통장 내역을 꽁꽁 숨기더군요.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어 아이 들쳐안고 가게로 갔습니다. 맨날 손님 많아 치이고 힘들다더니 막상 가니 파리만 날리고 있더군요. 어머님은 가게 구석에서 주무시고 계시고, 그나마 딱 2테이블 상대하고 있는 건 남편 혼자였습니다. 그나마도 핸드폰 게임하면서 고개 숙이고 있느라 손님들 들여다보지도 않고 있었고요. 제 얼굴 보고 놀란 시모와 남편이 왜 왔냐고 되려 따지더군요. 저는 이대로는 못 살겠다며 둘 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어요. 그리고 통장 내역 까보라고 했지요. 안 보여주면 이혼할 거라고요.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군요. 보여주면 이혼은 안 하겠다는 거지? 보고 딴소리 하지 마. 라고 하며 마침내 스마트폰을 열어 현재 통장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. 세상에, 마이너스 통장에 6천만 원이 찍혀 있더군요. 가게 하면서 빚만 낸 거였습니다. 어떻게 자금 관리를 이따위로 했냐고 화를 냈더니 어머님이 갑자기 울면서 내가 모자라서 그랬다. 내가. 우리 아들은 잘못이 없어. 라고 하시더군요. 얘기 들어보니 또 시외가에 돈 들어갈 일이 있어 제 남편 앞으로 빚을 끌어다 쓴 것 같았어요. 거기다 가게를 무리하게 확장하면서 들어간 돈도 있어서 벌어도 버는 게 아닌 상황이 맞았던 거죠. 그렇게 되니 어머님도 남편도 일할 맛이 떨어져 친절도가 떨어졌고, 악평을 받게 되면서 손님도 떨어져 나간 거였어요. 그거 보니 이 집안과 더 엮이면 저까지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남편은 제 심각한 마음도 모르고 장인어른께 돈 좀 달라고 하면 안 되려나? 첫째 낳았을 때 1,000만 원 주셨으니 둘째 낳으면 또 주시겠지? 우리 이럴 거면 자식으로 재테크할까? 라는 저질 농담을 하더군요. 그 말 듣고 나니 천년의 사랑도 식더군요. 저도 잘난 게 없어 잘난 사람 만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외모도 못나고 성격도 내성적인 저 같은 사람을 이만큼 아껴준 사람도 없었기에 제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왜 아이를 낳고 나서야 제대로 눈을 뜨게 되는지 제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지더군요. 저는 잘나지 않은 사람이지만 이렇게 살 만큼 못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. 그걸 그 순간 깨닫게 되더군요. 그래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. 시어머니 있는 앞에서요. 그랬더니 둘 다 눈이 튀어나올 듯 동그랗게 뜨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펄쩍 뛰더군요. 어머님은 더 오버액션하며 다 자기 때문이니 자기가 나가 죽겠다고 뒤로 넘어가셨고, 남편은 그런 어머님 말리느라 눈물바람이었고요. 저는 그대로 이혼하겠다고 돌아섰습니다.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애 딸린 이혼녀로 사는 게 쉬운 줄 아냐고 비아냥대더군요. 그 말 들으니 신기하게 더 힘이 나더라고요. 그 와중에 참 잘된 것은 신혼집 전세 계약을 제 이름으로 하였고, 대출금 갚은 내역도 다 제 이름이라 재산 분할하기 깔끔하더군요. 남편이 이혼 안 하겠다고 버티길래 소송 걸었습니다. 오랜 시간 동안 재판하느라 많이 힘들었지만 변호사님 덕분에 잘 끝냈어요. 말도 없이 회사 관두어 임산부 혼자 생계 책임지게 한 점, 큰돈 들어가는 일마다 상의 없이 대출받은 점, 육아에 참여 안 한 증거 등을 내세워 남편이 유책 배우자가 되었고, 위자료로 2천만 원, 양육비 매달 80만 원 받기로 결론 났습니다. 그리고 한부모 명목으로 넣은 청약이 당첨되어 아이와 제대로 된 아파트 들어가 지금까지 잘 살고 있고요. 다행인 점은 아이가 워낙에 건강 체질이라 저 혼자 워킹맘 하면서 발 동동거릴 일이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. 지금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아빠 없이도 밝고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. 어찌나 똑부러지는지
한글 따로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5살에 혼자 떼었고 공부시키지도 않아도 알아서 잘하고 책을 워낙 좋아해 저 오기 전까지 도서관에서 책에 코박고 있습니다. 전 남편과 결혼한 것은 제 인생의 오점이었지만 제 아이를 얻은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빛이었습니다. 저도 아이를 위해 열심히 살다 보니 회사에서도 인정받아 지금은 팀장으로 일하고 있고요. 회사도 어느덧 많이 커서 중견기업을 향해 달려갑니다. 실수는 실수에서 그쳐야 합니다. 실수라는 걸 깨달았을 때는 좌절에만 빠져있지만 말고 빨리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저 같은 분들이 계실까 하여 저의 이혼 이야기를 들려드려 봤습니다. 혹시 사이다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해서 전 남편과 시모 근황도 알려드리자면 당연히 그 고깃집은 빚만 지고 망했고요. 그 이후로 김밥집을 하겠다고 창업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전 남편은 양육비 보내려고 투잡 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. 아마 지금 시댁과 제 남편은 돈방석이 아닌 빚더미 위에 앉아있을 겁니다. 전 남편은 이혼 이후 종종 울면서 재결합하고 싶다고 빌지만